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생활경제 콕 순서입니다. 네,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십시오. 자,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매각이 되면서 영국 회사 테스코의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직접 이 말부터 먼저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성환 대표가 어제 국정감사에 일단 출석을 했는데요.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영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하는 상황이고, 테스코가 지금 먹튀로 표현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제기된 먹튀 논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매각 계획을 세워놓고 탈세를 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지난해 홈플러스 매출은 8조 5천억 원인데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2,400억 원을 넘었지만 과거의 영업권 손실과 또 토지 가치 하락 등을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을 해가지고 손실이 난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홈플러스 측은 국세청이 내라고 한 건 다 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장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테스코에 재작년과 작년에 1,4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급한 점, 그리고 테스코에서 빌린 2조 1,000억 원에 대한 과도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홈플러스 노조 등은 경영진을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홈플러스 매각 상당히 이제 관심이지만요. 무엇보다 이제 유통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유통업계 판도에도 앞으로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되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는 5%가 넘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랬군요. 이 매출을 그래서 늘리려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점포 수를 크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가격 할인 경쟁을 벌일 공산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경쟁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가격 할인 경쟁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그런 거죠. 네, 지금 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격 할인을 좀 더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 단언을 하고 있지만 판도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은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전셋값이 오르고 오르다가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이 매매값보다 그 전셋값이 더 비싸진 곳이 서울에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대형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매매가가 3억 1천만 원인데 전셋가가 3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좀 심하네요. 네, 그렇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셋가율,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층수와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전셋값이 역전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전셋가율을 전체적으로 봐도요, 이미 70%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전셋값은 봄 이사철보다도 현재 2, 3천만 원씩이나 오른 상황이고요. 그나마도 매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가의 월세 아파트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월세 아파트가 어딜까요? 서울 송파구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24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4평쯤 되는데 보증금이 1억 원에 월세가 1,050만 원입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 3월에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고요. 이렇게 월세가 비싼 곳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순위를 한번 내봤는데요. 2014년부터 전국의 월세 상위 100위까지를 한번 뽑아봤더니 서울에 98곳이 몰려 있었고
있었고 예. 부산 해운대구에 한 곳, 경기도 분당구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서울에 몰려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98곳 중에서도 90곳은 강남 3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요. 그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 예전부터 했지만 이게 네. 집값을 상회할 정도로 올랐다는 건 참 서민 입장에서는 씁쓸한 일인 것 글쎄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 요즘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요. 범죄가 워낙에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CCTV가 좀 많이 달려 있으면 범인 잡는 데 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인 게 화질이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CC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한 아파트 CCTV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고급 지금 아파트만 나오는 노린 화면인가요? 네, 그렇죠. 예. 절도범들이 찍힌 CCTV입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한 사람이 지나가죠. 네. 그런데 저 사람의 인상착이나 뭐 주변에 있는 차량의 번호나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되십니까? 정면을 본다고 해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다 CCTV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CCTV는 최소 화질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네. 그게 현재로서는 41만 화소인 겁니다. 41만이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요새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도 뭐 1000만 화소가 그렇죠. 넘는 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범죄인 특정이 무엇보다 어렵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 시간에는 거의 감시 기능을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CCTV 화소 수를 130만 화소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130만 화소라는 기준은 경찰청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0만 화소 정도가 넘으면 인물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130만 화소를 최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41만 화소일 때보다는 감시거리가 8에서 15m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 앞으로 CCTV 좀 화소수가 늘어나면은 뭐 범죄 예방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 염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